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나만 써두세요.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좁은 의미라고 해서 협의의 폭행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한번 써먹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넓어요. 직간접적이고 이 폭행죄의 폭행은 좀 약합니다. 약한 게 아니고 좀 좁습니다.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기수시기는 폭행은 기수만 있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던지기만 하면 기수예요. 맞아야지 기수가 아니고요. 유형력의 행사, 이 움직임만 있으면 기수예요. 딱 던져서 딱 맞아도 기수고 빗나가도 기수예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에 해당한다. 자, 1번은 별표 치고 아까 배웠죠. 두 번째 줄. 신체의 접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2번. 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우리 소리 끽 소리 나는 거 있죠? 끽 해서 귀를 자극하는 거. 이런 음향도 뭐에 해당한다? 폭행에 해당한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여기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왼쪽 1번 판례는 별표 치고 아까 배웠어요. 차로 앞에서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차로. 그것도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폭행했으니까 특수폭행이다. 2번. 피해자에게 공간적으로 접근해서 고성의 폭언이나 욕설 하면서 손발을 휘두르는 거 폭행이다. 3번.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거 폭행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고, 자, 오른쪽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음향도 폭행이 될 수는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요. 다만, 자, 두 번째 줄 소리 약 지르거나 또는 전화해서 녹음한 것을, 말한 것을 녹음해서 또 듣게 하는 거, 이 정도 갖고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음향 그거 알죠? 끽 소리 나는 거, 이거 막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 폭행이지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오른쪽 2번도 욕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도 보세요. 두 번째 줄. 자, 안 만나주니까 빡쳐가지고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쾅 부딪혀요. 방문 안 열어주면 모두 죽여! 꽝! 발로 몇 번 쳐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아니죠.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엄마랑 싸우면 문 꽝 닫고 왔죠. 폭행이에요? 엄마 갑자기 야, 이 새끼 왜 폭행해? 이런 얘기 해요? 아니죠. 이거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니까 폭행이 아니고요. 4번도 똥을, 사람 인분을, 자, 남의 집 앞마당에 던졌어요.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폭행이지만 앞마당에 갖다 놓은 것은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판례 오른쪽에 이놈아, 그죠? 눈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건 욕한 거지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07번의 특수폭행죄도 쉬워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처벌 규정 있죠? 자, 이때는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마 이번 주, 아니,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조금 하면서 형사법에서 말씀드릴 텐데, 폭행죄, 협박죄, 존속폭행, 존속협박은 반의사 불벌죄가 맞아요. 근데 특수자 들어가는 거 있죠.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문제 푸시면 나오는 내용이 겹쳐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형사법에서 알려드릴게요.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08번에 이제 폭행치사상죄가 있죠. 일단 폭행치사죄부터 설명을 드리면, 폭행치사죄, 기본범죄 고의, 그거로 인해서 사망, 중환결과 과실, 기본범죄와 중환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하나 더 뭐 있어야 돼요? 기본범죄를 범할 당시 중환결과에 대한 예견이라고 쓰면 틀려요. 예견 가능성. 요렇게 1, 2, 3, 4, 네 가지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2조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때는 뭐 상해죄나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건 시험에도 20년도 1차인가 2차, 1차에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생일빵 사건이라고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2개 정도 치세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생일빵 알아? 아, 모를 것 같아서. 생일빵 뭔데? 생일에 맞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해줘요? 그래요. 파리바게뜨 가는 거 아니야? 빵 사주는 거 아니야? 생일빵 아직도 해요? 그냥 때리기만 해요. 생일빵 제대로 해본 적 있다. 아침날 일어나는데 어깨 부시고 죽는 줄 알았다. 생일빵. 요새는 하나요? 그냥 저렇게 장난하는 정도에 막 발로 차고 막 엄청 막 묶어놓고 패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정도 맞아봤다. 묶였다 하나 한번. 그 정도 없죠. 그 정도 없죠. 이거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TV 뉴스에 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생일하다가 생일빵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부모는 어땠을까 느낌이. 엄마 생일 축하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생일과 사망일이 이제 같은 날이죠. 생일날 빵 당하다가 죽었어요. 진짜. 자, 일단 첫 번째 쟁점부터 볼게요. 생일빵 사건은 형법하고 형사법 둘 다 연결돼요.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은 사실이죠. 그죠? 폭행으로 인해서 죽은 거 사실이죠. 고의로 죽일 생각 아니었죠. 자,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기본범죄 고의, 중환결과 과실,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죠. 생일날 축하해 뒤져라 예견할 수 있어요? 생일날 사망을 예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뭐가 부정된다는 판례냐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부정돼가지고 폭행치사죄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지금 책에 나온 건 요 쟁점이에요. 두 번째 쟁점, 이거는 나중에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데 피고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까 저 학생 친구들 아직도 한다는 거야. 얘는 더 심하게 했어요. 나 지금 내 생일날 나는 뒤질 뻔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뒤져서 문제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당행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사이에 빵 해주는 게 뭐 잘못이에요. 정당행위. 그냥 적법한 행위 아닙니까?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TV 뉴스에 나왔어요. 자, 이 판례로 나온 겁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니들은 어디 가라? 교도소 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형법에는 쟁점이 두 개입니다. 자, 지금 배우는 쟁점은 이 생일빵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쟁점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쟁점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정당행위 아니라는 거 형법 총론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쟁점이에요.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그럼 결국은 처벌받는 건 얘는 뭐밖에 안 되는 거냐면 폭행죄예요. 자, 폭행죄에서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형사법에서 알려드릴게요. 피해자는 죽었잖아요. 상속인이 대신 합의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할 수 있냐라는 쟁점이에요. 피해자가 죽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상속인이 대신 합의서 받을 수 있느냐, 합의서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쟁점이에요. 쟁점은 1, 2, 3가 다 중요한 쟁점이고 형법, 형사법에 다 연결되는 쟁점인데 일단 하나 나온 김에 하나 했습니다. 나중에 정당행위에서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형사법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쟁점이 형사법하고 연결되는 쟁점이 있어요. 상속인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형사법적 쟁점인데 형법에 나오기도 하고요. 형사법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의 쟁점을 다 보시고 가야 됩니다. 자, 2번 질문. 자,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폭행 외에 중환결과 과실,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다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자, 그 밑에 특수폭행치상죄 얘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판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자, 오른쪽 2번 판례부터 보시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 여기 회초리 때립니다. 아니구나. 한밤 때렸어요. 뺨 한 대 살짝 때렸는데 얘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세 번째 줄. 자,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요. 0.5mm밖에 안 되고요. 뇌수종까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죽을 거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겠죠. 그죠? 뺨 한 대 맞고 때린 건 잘못인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하는데 때리면서 얘 내 뺨 한 대 내 터져서 뒤지겠구나. 예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자, 폭행치사죄를 부정한 판례고요. 오른쪽 1번 판례 별표치고 이 판례가 중요해요. 불리는 이름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판례는 뭐 불리는 이름만 3개예요. 뭐 스빙기계 판례라고도 하고요. 뭐 돼지고기 판례라고도 하고요. 뭐 삿대질 사건이라고 아주 불리는 이름이 다양해요. 다양해. 혹시 돼지고기 보쌈 만들 줄 아시는 분? 보쌈. 돼지고기 보쌈 먹는 줄은 알지, 먹을 줄은 알지, 그지? 집에서 만들어 보신 분, 돼지고기 보쌈. 어디서 만들었어요?
집에서 왜요? 자취했어요 혼자? 저는 혼자 살 때 진짜 돼지고기 보쌈,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진짜 뭐 친구들하고 먹고 소주 한 잔 먹을 때 끝내줘요. 앞다리살 있잖아요, 돼지고기. 알지, 그지? 앞다리살 보면 비계 많이 달린 거 있잖아. 그거하고 뭐 약재도 넣고 된장 풀어가지고 뭐 설탕도 좀 치고 막 소금 치고 막 해서 푹 삶아요. 삶아서, 그지? 비계가 야들야들야들할 정도로 삶아요. 먹고 싶죠. 엄청 맛있어요. 딱 집어가지고 뜨거워서 잘 잡히지도 않아요. 비닐 칼로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와, 진짜 돼지고기 한 근 정도에 그거 먹어도, 제가 생각해 먹어 해봤거든요. 소주 2병 가능해. 안주도 엄청 싼데, 뒷다리살 말고 앞다리살 딱 사가지고 먹으면 죽입니다 진짜. 자, 근데 이 돼지고기를 직장에서 네가 일하고 있는데 누가 돼지고기 보쌈을 싸왔어요. 냄새 죽이잖아. 그래서 공장장한테, 자, 이거 돼지고기도 있는데 이거 먹고 야참을 합시다 라고 했더니 공장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일 끝나고 해. 그래요. 그럼 내 자리 가서 일하면서 언니 무슨 생각만 들까요 지금? 보쌈 돼지고기 냄새 죽이잖아요. 니는 소주 안 먹어봤어? 보쌈은 소주 안 먹어봤어요? 보쌈은 소주 김치 딱 먹고 입 한번 닦아줘야 하잖아. 술 안 먹어요? 요새는 술도 안 먹네. 술 먹지. 너무 아재 같나? 이러고 나 지금 막 신났는데 지금. 니네 돼지 먹지, 그치? 그 된장 찍어서 먹으면 끝내주잖아. 상추 딱 하나 있고 고추 하나 딱 물면, 진짜 돈 없을 때 저는 잘해 먹었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제가 잔재주가 많아요. 김밥도 잘 사고 오만 거 잘하는 거 많은데 어쨌든 딱 먹어요. 야들야들해서 비게 그냥 먹죠. 계속 그 생각만, 머리침도 고이잖아. 6시면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지? 막 있어요. 그래서 딱 가서 6시까지 일을 딱 다 하고 나서 이제 공장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진짜 오늘 배고파 뒤진 줄 알았다고. 돼지고기 먹자고. 다 먹었어? 이래요. 다 먹었어? 이건 싸우자는 얘기지. 이건 싸우자는 얘기지, 그지? 아씨, 뭐야. 돼지고기, 사태지 사건? 돼지고기 어디냐고. 여기 돼지고기 사건, 사태지 사건. 미안해. 넘어져서 스빙기기에 대가리가 부딪혀서 죽었어요. 스빙기계 사건, 돼지고기 사건, 사태지 사건 맞죠? 다 나오죠, 그죠? 불리는 이름 다양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죄냐, 이게? 이거 사태지. 신체, 안 부딪혀도 되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맞죠? 폭행이죠? 자, 첫 번째 폭행 나왔습니다. 자, 폭행 나오고, 폭행으로 인하여 죽은 거, 폭행치사 맞죠? 폭행치사가 되려면 4가지 조건 갖춰야 되죠. 기본범죄 고의, 중간결과 과실, 여기까지 맞죠? 이거로 죽은 거 맞죠? 인과관계 맞죠? 근데 돼지고기 주세요. 돼지고기, 이게 넘어져서 죽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나요? 돼지고기 먹다가 죽은 거잖아 지금. 이거 말도 안 되죠. 예견 가능성이 부정돼서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이 1번. 자, 말다툼하던 중에 삿대질 피하다가 뒤로 물러서다가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에 걸려서 사망했다. 마지막 밑에 2번째 줄.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왼쪽에 1번 별표 치시고. 당구 안 치죠? 니네 당구 모르죠? 당구 아시나요? 당구 큐대는 아시나요? 큐대. 당구 쳐보신 분. 어디 당구 쳐봤어요? 뭐 쳐요? 사구 쳐요? 삼구 좋아하시면 삼구. 삼구 얼마나 쳐요? 250? 한번 쳐야 되겠는데. 친구들하고 죽방도 쳐요? 어떻게 쳐요? 1, 2, 알리, 그지? 1, 2, 그지? 모르죠? 1, 2, 모르죠? 야, 요새도 쳐? 너 몇 살인데 쳐? 29? 옛날에 쳤지? 지금은 안 치지? 저 옛날만 하면, 우리, 이제 경찰이 좋은데 딱 점심 먹을 때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같이 당구 치는 멤버들이 있는데, 딱 점심 때 이제 미리 싹 빠져요. 쓱 빠져서 당구장에 뭐야? 그럼 헤쳐 모여요. 딱 당구장에. 그래서 신나게 당구 치고, 거기서 이제 지는 사람이 이제 게임비를 내려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쿠션 1점 1,000원, 그 다음에
가라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씩 죽어라 못 쳤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옛날에 야 근데 우리 진짜 당구 치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너는 잘 모르지.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 모르죠. 알아. 이런 것도 알아요. 이거는 혁명이야. 와, 나 진짜 우리 그러니까 그때 젊었을 때 한참 놀고 막 놀고 맨날 술 먹고 자는 술 먹고 그냥 오로지 세상에는 당구가 제일 재밌는 오락인 줄 알았어. 와, 신선한 충격. 이건 문화적 충격이 야 스타크래프트 생기니까 야 진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눈이 뻘개져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퇴근을 PC방으로 경찰관이 퇴근 PC방 가고 다시 출근을 또 경찰서로 가. 이게 야 진짜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락 그 게임 중독이라는 게 그게 가능도 하겠구나. 밥을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일할 때는 하나도 안 아깝거든. 근데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거기서 이제 컵라면에 이제 먹고 옛날에 하여튼 그랬던 시절인데 재밌어요. 지금 요새 뭐 그런 게임 안 하죠. 그런 게임. 막 게임 보러 가고 막 미쳐가지고 게임 TV가 채널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거기 한참 빠져가지고 막 이게 그냥 하는 이게 재미없죠. 막 이게 있어요. 태클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상대를 이제 보면서 뭐 8개 들어온 막 12개, 11개 막 빌드 막 가서 빌드를 막 연구하고 막 공식처럼 써요. 몇 초에 뭐가 가지고 몇 초에 뭐 돈 얼마가 됐을까 막 옛날에 와 이거는 당구장 눈 길 보이는 정도하고는 세상이 다른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무섭구나 생각을 했는데 당구 치다가 빡쳐가지고 또 싸움 붙었겠죠. 그래서 큐대로 내리치니까 쫄았어요. 쫄아서 당구장에 숨어 있다가 하도 문을 화장품 꽝꽝 때리니까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이때 자 폭행이고 지금 때린 놈은 뭐라고 하냐면 자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이 새끼 도망가다 죽은 거다. 근데 판례는 네가 때린 행위로 인해서 죽었다. 그렇게 신박하게 때리면 당연히 쫄아가지고 뛰어내리지. 사망가에 뭐가 있다? 예긴 가능성이 있다. 너를 뭐로 처벌하겠다? 폭행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자 2번도 보시면 뭐 멱살을 흔들다가 자 네 번째 좀 심하게 때렸다. 뭐 강하게 때렸다. 보나마나 사망가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 있다. 폭행치사죄로 처벌하겠다. 3번 판례도 쉬워요. 혹시 의경 있나요? 의경 출신? 의경. 넌 의경도 했냐? 자, 다양한 경험이 아니야. 의경 출신. 너는 경찰봉 알지? 단봉으로 맞아봤어요? 그런 것도 맞아봤어요. 이거 다양한 단봉으로 맞으면 어때요? 단봉으로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 말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짜 장난으로 요 정도로 요 스냅으로 요 정도 맞아봤어요? 이렇게 때리면 죽지 그거 단봉으로요. 요렇게 진짜 장난한다고 치고 이 정도 스냅으로 요렇게 톡 치잖아요. 그 만화책 보면 머리 띵 할 때 별 그리잖아요. 맞으면 진짜 별이 보여요. 노란색 별도 보이고요. 빨간색 별 다양한 별이 보여요. 진짜 아파요. 단봉 아프지? 세게도 맞아봤어? 아니죠. 그 세게 때문에 죽어요 진짜. 이 경찰봉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충분히 경찰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센 거지 그지? 사망가에 뭐가 있다? 예긴 가능성이 있다. 폭행치사로 처벌하겠다는 얘기고. 자 4번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강타란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가 세게 때렸다는 얘기잖아. 심하게 때렸다, 세게 때렸다, 경찰봉으로 때렸다, 사망과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폭행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자 5번 피고인이 빗독촉하다가 시비 중에 멱살을 잡고 대드는 A 손을 뿌리치고 뒤로 밀었는데 뒤에 있는 등에 업고 있던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폭행치사죄. 자 엄마가 죽어도 폭행치사지만 딸이 죽어도 폭행치사입니다. 폭행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습폭행죄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앞에 하나 더 판례를 하셔야 됩니다. 262쪽에 그 하단에 보시면 특수폭행치상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파트에서 자 우리 보시면 자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혔다. 그럼 폭행치상이라는 범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조문에 보시면 262조에 전 2조 폭행죄 등을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257조 내지 259조의 예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7조부터 259조의 예의에 의해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57조부터 258조, 259조의 예의 의미가 뭐냐? 자 견해 드립이 있는 거예요. 1번, 2번.
자, 257조부터 259조는 257조, 그 다음에 258조, 그 다음에 259조에 따라서 처벌하자 1번. 2번. 자, 257조 이따 가서 보여줄게요. 258조. 근데 새로 신설된 조문이 있다. 258조에 2도 적용하자. 그리고 259조로 처벌하자. 다시 한번 미치겠죠? 자, 조문에 257조부터 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자, 기존에 있는 조문 이것만 적용하겠다. 1번. 아니다. 새로 신설된 조문 이렇게 가지 번호가 나와요. 258조에 2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뭐 이 견해들이 믿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 밑에 262쪽에 특수폭행치상의 처벌예, 상해죄 예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이 그 1번 보시면 자동차로 앞에서 가로질러서 자전거 새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꼴배기 싫어가지고 자동차로 자전거 앞에 딱 서가지고 급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그러면 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자전거 쫄았지. 옆으로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 맞죠? 그 다음에 휙 들어가는 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맞죠? 특수폭행 맞죠? 자전거 타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특수폭행치상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범한 범죄는 특수폭행치상이라는 범죄이다.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258조는 상해죄의 예의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밑에 신설된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고 치면 이게 뭐가 신설되냐면 특수상해죄라는 것이 신설됐으니까 특수상해죄처럼 처벌해야 된다. 이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7조부터 259조라고 돼 있으니까 57, 58, 59 그냥 상해죄로 가자. 아니다. 새로 신설됐으니까 258조 2 특수상해죄로 가중해서 처벌하자. 자, 나중에 계속 보시면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누구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냐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예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처벌하겠다? 상해죄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법정형을 한번 보시면 261쪽에 보시면 어디 갔냐? 자, 256쪽에 보시면 자, 256쪽에 특수상해죄 나왔죠? 258조 2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정형이 더 세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상해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지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보시면 그거 설명드리고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2쪽에 자, 2번 지문. 자, 258조 이런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다. 자, 특수폭행치상죄에 따라서 문헌에 의하면 257, 258, 258조 2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 257조 1항의 예에 따라서 상해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258조가 아니고 257조인가 보네요. 257조 상해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겠다.